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중간에 나가시거나 혹은 오늘 불참하신 분들을 위해서는요, 이 녹화본이 그대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션 끝나고 제 메일 통해서 녹화본에 접속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요. 간단하게 오늘 세션 통해서 중간중간에 질문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Q&A 혹은 챗방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라이브 Q&A로 여러분들께서 질문 주시는 내용들 데모를 진행하면서 다 이제 커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동안의 아젠다는요. 가장 먼저 링크드인 내 여러분들 인사팀의 채용 브랜딩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링크드인과 리크루터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는지, 또 리크루터로 어떻게 업무 효율을 높이면서 채용을 진행할 수 있는지, 라이브 데모를 통해서 하나의 예시 포지션을 가지고 리크루터 내에서 월플로우를 구현도 해볼 예정이고요. 마지막 10분 동안은 Q&A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현업에서 리크루터 사용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Q&A 시간까지 기다리시지 마시고요. 챗방을 통해서 혹은 Q&A 창을 통해서 중간중간에 질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링크드인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전 세계 직장인들을 위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직장인들을 위한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전 세계 7억 명 이상의 멤버가 있고요. 이 멤버 에코시스템 같은 경우는 고정된 에코시스템은 아니고 매 초마다 2명의 새로운 멤버가 조인하는 계속 성장하는 에코시스템입니다. 조금 더 다이브 딥 해보고 이제 한국 프로필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은 현재 2021년 2월 기준으로 270만 명 정도의 프로필을 보유하고 있고요. 7만 3천여 개의 회사 페이지가 링크드인과 함께 채용 브랜딩을 진행하시고 계시고요. 30만 개가 넘는 채용 공고가 링크드인에 등록이 되어 있고 이게 다 한국 숫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지금 링크드인에서 활발히 채용을 하고 계신 포지션 개수가 30만 개 이상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링크드인이 어떤 플랫폼인지 어떤 멤버를 보유하고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바로 링크드인에서 여러분의 브랜딩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링크드인을 사용하는 후보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채용팀이 아니라 링크드인을 사용하는 유저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2명의 프로필에게 인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프로필을 드릴 건데요. 어떤 사람한테 더 답장을 줄 것 같은지 저한테 채팅으로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리크루터 프로필입니다. 네, 후보자의 입장에서 이 프로필이 보낸 인메일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인지 답장을 줄 것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 프로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자 입장에서 이 프로필한테 인메일을 받았을 때 답장을 할 것 같은지. 네, 1번, 2번 중에 어떤 프로필에게 답장을 더 줄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챗방을 통해서 숫자를 남겨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점점 답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당연히 2번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2번 리크루터 프로필한테 더 많이 이제 답장을 줄 것 같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다시 채용팀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리크루터를 사용하시면서 잠재적 후보자에게 여러 포지션 제안하는 이메일 메시지를 쓰실 것 같은데, 그때 후보자가 인메일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리크루터 프로필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리크루터 프로필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메시지가 충분히 잘 전달되지 않는다면 또 여러분들께서 어떤 포지션을 중점적으로 하이어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면 사실 답장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링크드인을 사용하셔서 채용을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한번 링크드인 들어가 보셔서 내 프로필에 정말 후보자가 원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사진은 적당히
적당한 사진이 들어가 있는지, 내 커리어 경력 사항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또 주력으로 하고 있는 포지션이 계시다면 조금 더 어그레시브하게 채용을 해야 하는 포지션이 있으시다면 링크드인 프로필 서머리란에 그 내용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링크드인 프로필에서 브랜딩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링크드인하고 리크루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가장 첫 번째로 링크드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저로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일촌을 맺는다거나 포스트를 확인하거나 좋아요, 코멘트를 남기신다거나 모든 게 다 개인적인 활동이실 거예요. 하지만 리크루터 같은 경우에는 링크드인과 여러분들의 회사가 기업 대 기업으로 맺은 솔루션 계약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름을 기업을 대표로 채용 활동을 진행할 때 사용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멤버 데이터를 다 드리잖아요. 7억 명의 멤버 데이터뿐만 아니라 270만 명의 한국 프로필 유저 데이터를 다 드릴 텐데 그 데이터를 적재적소 맞는 필터들을 활용해서 후보자를 소싱하시고 서치하시고 또 채용 공고도 포스팅하실 수 있으시며 이메일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뽑고 있는 포지션을 잠재적 후보자한테 포지션을 제안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인사팀 내에 여러 팀원분들이 리크루터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라이센스를 또 들여서 팀원분들과 리크루터에서도 협업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이 있는데 그 리크루터에 접속하시려면 사실 링크드인 프로필에 먼저 접속을 하신 다음에 리크루터로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두 개는 이제 용도는 다르지만 그 프로필과 라이센스는 연결되어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리크루터에 여러 종류의 라이센스가 있어서 몇 가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마 리크루터 사용하실 때 혹은 계약 시점에 여러 라이센스가 있다는 걸 확인하셨던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어떤 라이센스가 가용하고 이러한 라이센스는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현재 리크루터 라이센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리크루터는 정말 파워 유저예요. 그래서 7억 명의 멤버 데이터 아울러서 270만 명의 이제 한국 데이터를 다 보실 수 있는 라이센스이고요. 권한이고요. 채용 공고도 구매하셨으면 공고도 리크루터 통해서 올리실 수가 있고 포지션 제안하는 이메일이나 혹은 리크루터 사용량이나 퍼포먼스를 확인할 수 있는 리포트 그 기능도 다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대시보드 매니저 라이센스를 보면요. 이 대시보드 매니저 라이센스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리크루터 서치랑 이메일만 안 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 패키지에 따라서 이 대시보드 매니저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대시보드 매니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채용 공고 포스팅하고 지원자를 관리하고 또 지원자한테 메시지하시고 또 리크루터 유저가 공유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다 접속이 가능하셔서 리크루터 유저와 함께 리크루터 상에서 협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리크루터랑 대시보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애드온으로 관리자 권한이 가능합니다.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계시면 리크루터 내에서 만든 모든 프로젝트를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라이센스를 또 관리하는 역할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즉 대시보드 매니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신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퇴사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를 다른 사람한테 재할당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들이 있을 텐데 오늘 이제 데모 통해서 어떻게 이 내용을 관리하실 수 있는지도 안내를 드려볼게요. 마지막으로 하이어링 매니저인데요. 한 개의 리크루터를 구매하셨으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모든 유저한테 20개의 하이어링 매니저는 공짜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요거는 현업에 계신 팀장님들 혹은 인사팀 다른 팀원분들, 팀장님들 분께 드려서 하이어링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리크루터나 대시보드 매니저가 공유한 프로젝트만 접속하실 수 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프로필만 확인하는 기능이고요. 그 프로필에 대해서 리뷰를 하시고 피드백을 공유하는 라이센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 올리고
인재 서치하고 인메일하고 메시지하고 모두 다 안 되지만 리크루터랑 대시보드 매니저 유저가 공유한 프로젝트 폴더에 대해서는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후에 데모 통해서 어떻게 리크루터 유저가 프로젝트를 만들고 공유를 하고 하이어링 매니저랑 대시보드 매니저랑 어떻게 리크루터 상에서 협업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너무 빠른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챗방을 통해서 혹은 Q&A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바로 리크루터 워크플로우를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스텝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포지션을 뽑아야 한다. 그 경우에 리크루터 상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겁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고 나서 그 안에서 채용 공고도 올릴 거고요. 그 안에서 인재 서치도 하실 건데 인재 서치를 하신 다음에 마음에 드는 후보자를 프로젝트 폴더 내 파이프라인이라는 쇼트리스팅 탭을 통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쇼트리스팅 탭 안에 있는 후보자분들에게 어떻게 이메일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지 이메일에 대한 기본 기능 안내를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리크루터 내에서 협업을 하는 방법 또한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다음 데모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리크루터 화면을 쉐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제 리크루터 화면을 쉐어했는데 혹시 보이시는지 챗방을 통해서 보이면 보인다고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확인해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리크루터 화면을 보고 계시고요. 리크루터 처음 사용 시작하시는 분이시라면 리크루터에 어떻게 접속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라이센스가 부여가 되면 링크드인에 접속하시면 오른편 상단에 리크루터 아이콘이 보이실 거고요. 그러면 바로 기업용 솔루션인 리크루터로 넘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크루터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제가 아까 이제 워크플로우를 설명드렸을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프로젝트 폴더를 하나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폴더 내에서 채용 공고도 올리고 인재 서치도 하시고 인메일도 할 수 있고요. 처음 들어갔을 때 제 데모 화면에는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놓았던 여러 포지션들이 프로젝트별로 이제 정리가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프로젝트는 영구적으로 리크루터에 남아있는 거라 리크루터 라이센스를 통해서 이제 이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 라이센스를 이관받으셨다면 전임자가 만들었던 프로젝트 그 안에 어떤 프로필에게 그 메시지를 보내셨는지도 다 영구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가장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라이센스를 관리하실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른편 상단에 있는 프로필 사진 아래에 유저 관리하기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유저를 관리할 수 있는 어카운트 센터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리크루터 라이센스 대시보드 내에서 리크루터 플랫폼 내에서 사내에 어떤 분들이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건 제 데모 대시보드라 굉장히 많은 지금 2,500여 명의 유저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제 계약 패키지에 따라서 라이센스 개수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유저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오른편 상단에 있는 Add New User에 이메일로 유저 추가하기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시보드 매니저, 하이어링 매니저, 리크루터 관리자 등 여러 가지 라이센스들이 선택하실 수 있게끔 옵션을 드려요. 그래서 받으실 분의 링크드인 메일 계정 주소를 여기서 입력해 주시고요. 원하시는 라이센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어링 매니저도 한 리크루터 유저 1개당 20개를 공짜로 드려서요. 여기서 개수 그리고 새로운 유저 부여하기의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예를 들어서 이 유저가 퇴사를 하여서 이 유저의 라이센스를 다른 사람한테 이관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는요, 오른편에 있는 점세개 버튼 아래 Reassign, 재할당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새롭게 받을 그 분의 링크드인 계정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컨펌을 해 주시면 이 유저가 가지고 있던 리크루터 라이센스가 새로운 유저에게 이관되며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데이터들이 동일하게 다 이관이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울러서 이 사람이 퇴사를 했어요. 근데 퇴사를 했는데 아직 다른 그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서 우선 라이센스를 삭제해야 하는 케이스가 있으시다면 파크 버튼을 눌러서 파킹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리크루터 내에서 라이센스를 관리하고 재할당하고 파킹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라이센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면 되고 지금 Q&A 창에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데모 진행하면서 파이프라인 탭에 들어가서 직접 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리크루터 화면으로 넘어와서요. 가장 먼저 프로젝트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 커서를 대시면 Create New, 새로 만들기라는 게 보이실 거고요.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 수 있는 화면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경우에 저는 그냥 저희 회사에서 엔지니어를 뽑는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그냥 네임을 지정을 해볼게요. 그다음에 키워드를 잡타이틀에 입력을 했더니 링크드인 리크루터가 이 키워드에 가장 잘 매칭되는 몇 가지 대표 키워드를 드립니다. 그래서 서치하실 때 기본 원리가 어떤 그 필터에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링크드인 리크루터가 드롭다운 리스트 형태로 잘 매칭되는 가장 많은 인재수를 볼 수 있는 그런 추천 키워드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선택을 해주셔야 가장 좋은, 가장 많은 결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옵션을 클릭하고 로케이션을 클릭을 한 다음에는 이제 프로젝트 비저빌리티를 설정하는 단계인데요. 두 가지 옵션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옵션은 오너, 즉 이 프로젝트를 만든 사람과 이 프로젝트 오너가 이 프로젝트에 초대한 대시보드 매니저 혹은 하이어링 매니저 혹은 다른 리크루터 유저만 액세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고요. 퍼블릭이면 그냥 만들면 리크루터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다 보실 수 있는 퍼블릭 액세스입니다. 프라이빗으로 진행을 하시고 추후에 이제 초대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오늘 데모에서는 프라이빗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액션 아이콘이 있습니다. 바로 채용 공고를 올리실 수 있고요. 채용 공고를 아직 올릴 준비가 안 되셨다거나 혹은 그냥 먼저 소싱부터 해야 하는 경우에는 Create 프로젝트로 가셔서 바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채용 공고를 바로 올리는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채용 공고를 구매하신 분들은 이제 채용 공고 에더 잡 포스트를 통해서 실제 채용 공고를 올릴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채용 공고는 아시겠지만 그 유저분들께서 올리시면 링크드인의 광고 제품이에요. 그래서 타겟팅 키워드에 맞춰서 저희가 광고를 막 돌리고 매칭되는 프로필 앞에 당신이 관심 가질 만한 채용 공고라는 광고 형태로 여러분들의 채용 공고가 이제 쇼케이스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올리실 때 그 타겟팅 키워드를 잘 설정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퍼포먼스를 좌우하는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아까 입력했던 대로 잡 타이틀과 로케이션이 이제 잘 들어갔고요. 이 경우에도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국문으로 잡 타이틀을 다시는 것보다 링크드인에서 추천드리는 매칭 키워드로 잡 타이틀을 선택하시는 게 링크드인 알고리즘이 극대화돼서 맞는 프로필 앞에 그 채용 공고가 광고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팁입니다. 국문을 넣으셔도 당연히 상관없고요. 여기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입력하시면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드롭다운 리스트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각각 회사마다 다른 요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잡 타이틀을 국문으로 올리신다 하더라도 잡 펑션이나 인더스트리를 통해서 타겟팅을 조율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그 잡 타이틀로 올라가는 게 우리 회사한테는 맞을지 생각을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컴퍼니는 제가 그 저희 데모 회사 페이지로 바꾸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직군과 그리고 산업군을 선택하는 단계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잡 타이틀을 드롭다운 리스트에서 선택했을 경우 이 잡 타이틀에 맞는 직군과 회사의 인더스트리는 드려요. 여기서 만약에 엔지니어링하고 IT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 더 추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셔서 드롭다운 리스트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이제 적합한 것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미 프리셀렉된 잡 펑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그 경우에는 X 하신 다음에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회사 페이지를 보고 여러분들의 회사는 드릴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은행이에요. 금융업인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IT가 될 겁니다. 이 경우에 이 두 개의 옵션을 둘 다 넣어주셔야 광고 효과가 더 극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제가 은행이니까 제 회사의 인더스트리 하나 넣고 다음에 IT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혹은 소프트웨어 쪽이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가능해서요. 한번 쭉 스크롤 다운 해보신 다음에 가장 적합한 직업, 산업, 직군을 최대 3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울러서 이 직군과 산업군에 1개의 타겟팅 키워드 혹은 2개의 타겟팅 키워드만 입력하시면 링크드인 채용 공고가 도달될 수 있는 인재 범위가 3분의 1, 3분의 2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3개는 꽉 채워서 맥시마이즈 하셔서 포스팅 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임플로이먼트 타입도 설정을 해주시고요. 시니어리티 레벨도 받는 적합한 걸 설정해 주신 다음에 잡 디스크립션 란에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JD를 그냥 커피 앤 페이스트 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프리 텍스트라서요. 여기에 국문으로 입력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문 JD라도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잘 들어갈 거고요. 또 저희가 JD에 입력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기반으로 스킬 키워드를 몇 개를 또 이미 이제 프리셀렉트해서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번 리뷰를 해보시고요. 이 스킬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개까지 입력이 가능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원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자바 스킬을 꼭 가져야 한다. 그런 경우에 자바라는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또 드롭다운 리스트 형태로 대표 스킬들을 링크드인에서 드리니까요.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원서를 받는 방법인데요. 2가지 옵션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권장드리는 방법이에요. 링크드인에서 바로 지원서를 작성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리크루터 프로젝트 내에서 채용 공고의 지원자 리스트를 쭉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새로운 지원자가 있을 때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메일로 새로운 지원자를 확인하라는 그런 노티피케이션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2번째 그 옵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채용 사이트를 가지고 계시고 그 채용 사이트 채용 공고에서 지원서를 다 통일해서 받아야 하는 경우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채용 사이트 URL을 그 채용 공고의 URL을 넣어주시면 후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링크드인에서 여러분들의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지원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새로운 탭으로 여러분들의 채용 사이트가 열리면서 그쪽에서 이제 지원서를 작성하시고 서브밋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옵션은 링크드인에서 다 모든 지원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2번째는 링크드인은 이제 광고성으로 채용 공고를 후보자한테 드리고 후보자가 실제로 지원서를 작성하는 경로는 여러분들의 채용 사이트 지원서 작성하기 내에서 진행이 되게
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지원서를 확인하실 때는 기존에 하시던 대로 채용 사이트 백엔드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리크루터에서 제공드리는 내용은 두 번째 옵션으로 선택했을 경우에는 지원자 리스트를 당연히 저희가 드릴 수는 없겠죠. 그런데 apply click이라는 형태로 링크드인 채용 공고에서 지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신 분들은 다 제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봤고요. 오늘은 그냥 데모를 위해서 첫 번째 옵션, 링크드인 바로 지원 받기 옵션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티뉴를 클릭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요. 스크리닝 퀘스천이라 그래서 이제 그 몇 가지 필수 요건에 대해서는 지원자가 직접 답을 달 수 있도록 질문을 다실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뽑는데 우리 회사에서 뽑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IT 경력이 최소 5년은 있어야 된다. 그게 최소 요건이라면 이런 식으로 질문을 다시고 질문을 다시면 이제 후보자 입장에서는요. 지원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질문이 뜨면서 그 사람이 직접 자신의 IT 경력 연수를 입력할 수 있는 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지원자를 확인하실 때 5년 미만인 경우 뭐 4년, 3년 이런 경우에는 지원서를 다 작성이 됐기 때문에 지원서는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리크루터가 5년 그 이상인 후보자를 첫 리스트에 들여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장 맞는 우리 회사 요건값에 맞는 조건값에 맞는 후보자들을 가장 먼저 prioritize 하셔서 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자동으로 아카이브를 해줘 라는 기능이 있는데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지원서를 작성하시면 그 지원자 리스트가 아니라 따로 아카이브 폴더로 빼는 기능. 네, 지원자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사실 이 기능이 되게 유용할 수가 있어서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필요한 기능이다라고 하시면 켜두시면 되시고 또 이렇게 아카이브된 지원자들한테 자동으로 리젝션 이메일을 보내는 기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켜두시면 아카이브된 지원자가 이제 들어왔을 때 이제 3일 후에 이 리젝션 이메일이 자동으로 나가는 형태로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이 리젝션 이메일은 커스터마이즈 가능한 거라 국문으로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아울러서 저희가 요게 그 영문으로만 진행이 되는데 국문으로 좀 진행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커스텀 퀘스천에 가셔서 여기서 국문으로 질문을 넣으시고 어떤 식으로 답변을 받을 건지 yes or no인지 numeric인지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치 않으시면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한번 포지션마다 또 다르실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컨티뉴로 넘어가서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링크드인 프로필을 채용 공고에 보일 수 있게, 걸 수 있게 하는 기능 원하시면 체크하시면 되고요. 원하시지 않으시면 체크를 안 하셔도 되는데 이 경우에는 아까 JD 마지막에 채용 관련 문의 메일이 있으신 경우,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 메일로 연락을 달라라고 하나의 코멘트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프로필을 걸어두시면 이제 브랜딩 또한 가능하고 또 실제로 채용 공고를 올린 사람이 누군지 어떤 리크루터가 올렸는지 후보자분들이 직접 이제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퍼스널 터치가 가능한 점이 있겠지만 또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건 채용 공고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 링크드인 프로필을 보고 메시지를 보내시는 후보자분들도 많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거시는 경우에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시고 안 거시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JD에 코멘트 하나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추가한 신기능인데요. 비디오 인트로라는 겁니다.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면접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게 되었는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 리크루터 스크리닝 서류 보시고 이제 스크리닝 단계에서 실제 그 면접 전형으로 다음으로 이제 보내기 전에 스크리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리크루터가 질문하는 것들을 비디오를 통해서 이제 후보자가 그 대답을
그 자신의 생각을 서브미션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퀘스천을 보시면 되게 제너릭해요. 자기소개 해주세요. 왜 어떤 지원 동기로 지원하셨어요? 혹은 리더십을 발휘한 예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지원자가 여러분들께서 이 지원자 리스트를 보시고 이 사람 괜찮다 하면 인비테이션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이 따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인비테이션을 이 사람한테 보내면 이 질문들이 그 사람한테 가고요. 이 지원자는 비디오로 영상으로 찍어서 그 서브미션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비디오가 좀 부담스러우시면 리튼으로 이제 코멘트 형식으로 서브미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통해서 스크리닝 하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으시지 않도록 또 스크리닝 한번 인터뷰하려면 후보자들이랑 이제 시간도 맞추셔야 되고 또 업무 이제 하시면서 인터뷰 갔다 오셔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이 기능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스킬 어세스먼트라고 대표 이제 테크 툴, 소프트 스킬 그런 스킬들에 대해서 링크드인이 대신 밸리데이션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링크드인이 예시로 만든 즉 그 스탠다드된 퀴즈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바 스킬을 평가하고 싶다 하면 링크드인의 테스트를 후보자가 치러서 이 테스트에서 상위 30% 이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더 빨리 노티피케이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고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사실 지금 스킬 어세스먼트는 영문으로만 제공이 되고 있어서 국문으로 제공됐을 때 조금 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선택하시지 마시고 바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추가된 신기능이고요. 한번 사용해 보시고 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피니시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링크드인 채용 공고가 포스팅이 되게 되고요. 하나의 포스팅은 30일간 광고가 돌게 되고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그 슬롯이 공석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럼 공석이 되니까 다른 포지션을 바로 올리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올렸을 때 이제 오토 아카이브 세팅 하나 더 나오는데 링크드인이 글로벌 플랫폼이다 보니까 해외에서 지원하는 해외 유저분들도 당연히 여러분들의 채용 공고를 회사 페이지에서 다 확인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 해외에서 지원하는 애플리컨트들은 다 아카이브하는 기능을 키실 수도 있고요. 또 이 사람들한테도 리젝션 이메일을 자동으로 보내는 기능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채용 공고가 올라간 모습을 잘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오른편 상단에 보시면 잡을 에딧, 오타가 있으면 에딧 잡을 통해서 JD를 고치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30일 전에 이미 사람을 뽑아서 이거를 빨리 닫고 다른 포지션을 올려야 된다. 그러면 클로즈 하시면 되고 한 2주 정도, 한 3주 정도 흘렀는데 아직 사람을 못 뽑아서 조금 더 포지션을 올려놔야 된다. 그러면 리뉴 하시면 돼요. 리뉴하면 추가 30일이 추가적으로 이제 광고가 될 수 있도록 연장이 됩니다. 네, 저는 이게 라이브 데모여서 클로즈를 먼저 진행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채용 공고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채용 공고 관련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간단한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방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잡포스트에서 탤런트 풀, 인재 풀이라는 탭으로 넘어왔고요. 여기서는 실제 인재 서치를 하고 소싱을 하실 수 있는 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서치를 시작할 수 있는 화면이 뜨면서 왼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필터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제가 채팅방에 하나의 질문이 올라와서 요거만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크루터 계정으로 몇 개까지 공고 포스팅이 가능한가요? 네, 요거는 계약사항 따라 다르고요. 여러분들의 그 조직에서 한 개를 구매하셨다. 그러면은 한 개의 포지션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고 하나의 포지션 올리시면 이제 30일 동안 두시고 이게 닫히시면 다른 포지션을 올리실 수 있는 거고요. 2개, 3개, 다수 개를 구매하셨으면 동시에 올릴 수 있는 채용 공고 개수가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인재풀 리크루터 서치로 돌아와서 저희가 뽑고 싶은 잡타이틀을 입력하고 드롭다운 리스트에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케이션에 하나의 팁은 서울만 보시지 마시고 사우스 코리아 전체로 타겟팅을 하셔야 더 많은 인재수를, 더 정확한 인재수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지금 데모용이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프로필들이 보이는데 실제 여러분들께서 리크루터로 가시면 알맞는 이제 원하시는 한국 인재분들을 다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그 링크드인 유저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그런 그 필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회사를 직접적으로 타겟팅 할 수 있는 필터인데요. 즉, 내가 어떤 타겟팅 회사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면 그 리스트를 다 여기에 필터로 입력하시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동종 업계의 다른 회사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리스트 형태로 보실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원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아마존이다. 그러면 컴퍼니 아마존을 클릭하셔서 아마존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필터링해서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또 특정 학교, 특히 MBA 졸업생들을 보시고 싶으신 경우 있으실 것 같은데요. MBA 그 특정 학교 리스트를 여기에 학교를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서치로 가셔서 디그리란에 MBA를 입력하시면 이 학교에서 MBA를 졸업한 졸업생들의 리스트도 다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교 필터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산업군으로 넓게 타겟팅 하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내가 뭐 에너지 산업에 일하고 있다. 그러면 에너지 산업에 특정 회사를 입력하셔서 잡 타이틀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필터링 하시고 진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내가 뱅크에 있는데 뱅크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뽑고 싶다. 그러면 파이낸셜 서비스를 입력하셔서 넓게 타겟팅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추가로 4월에 계획되어 있는 심화 교육이 있는데요. 이 키워드 필터를 통해서 조금 더 정교하고 조금 니시한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정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필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요 심화교육 필요하신 분들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링크드인 리크루터가 이 자바라는 단어가 프로필에 단 하나라도 있으면 결과값으로 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니시한 스킬, 특정 자격증, 특정 툴을 찾을 때 굉장히 유용한 필터입니다. 네, 다시 어드밴스드 서치로 가시면 이제 더 많은 리크루터 필터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필터 중에 하나는 또 years of experience, 즉 경력 연수예요. 우리가 원하는 경력 연수를 자유자재로 그 업데이트를 하셔서 서치를 진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이제 필터들이 있고 이 내용은 심화교육에서 어떤 고급 필터들을 활용하면 어떤 케이스에 어떤 포지션을 조금 더 정확하게 타겟팅할 수 있는지 다음 세션으로 다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왼편 상단에는 스포트라이트 필터라고 해서 리크루터 그 인사팀에서도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필터들이 5개가 존재합니다. 조금 더 웜하고 빨리 답장을 줄 것 같은 사람들을 저희가 따로 모아놓은 필터인데요. 첫 번째, Have Company Connection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회사 직원분들과 링크드인 상에서 일촌을 맺으신 분들만 따로 필터링하는 경우고요. Are more likely to respon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링크드인 로그인 횟수도 보고 이 사람이 리크루터 이메일에 답장을 한 경험이 있는지를 보고 그것들을 다 종합해서 빨리 답장을 줄 것 같은 사람들을 따로 빼는 기능입니다. Engage with Talent Brand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의 링크드인 회사 페이지를 팔로우하고 있거나 혹은 컨텐츠에 좋아요나 커멘트, 쉐어를 하신 분들
즉 링크드인 상에서 여러분들의 회사 페이지와 어떠한 인터랙션이 있었던 분들을 따로 빼는 경우예요. 이게 되게 유용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회사 페이지를 링크드인에서 팔로우하는 거는 여느 다른 이제 소셜미디어에서 팔로우하는 거랑은 되게 다른 비헤이비어일 거예요. 후보자가 가장 최신의 이제 비즈니스 소식을 듣고 싶어서 팔로우 하실 수도 있고 가장 최신의 채용 공고 소식을 듣고 싶어서 팔로우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요 필터도 유용하게 빨리 답장을 올 것 같은 사람으로 필터링 하셔서 메시지를 보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픈 투 워크입니다. 아마 대부분 인사팀에서 잘 활용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링크드인에서는 유저가 직접 내가 지금 구직 중이다 라는 거를 리크루터한테만 보여줄 수 있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픈 투 워크를 필터링 하시면 사실 필터링 하셔서 그 사람들한테 이메일 메시지를 보내면 저희 기록에 따르면 저희 이메일 메시지 전반적인 응답률이 20% 정도 되는데, 즉 10명한테 보내면 한 2명 정도한테 응답이 오게 되는데 요 응답률이 40%로 2배 가까이 뛰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급한 롤, 빨리 채용을 해야 하는 롤이 있으시다면 오픈 투 워크로 필터링 하셔서 이분들한테 먼저 이메일 보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패스트 애플리컨트라는 경우에는 링크드인 채용 공고 사용하시면 이제 이전에 채용 공고에 지원한 기록이 있는 경우 다 이 필터를 통해서 필터링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기능입니다. 즉 이전 채용 공고 지원자분들 따로 보실 수 있는 필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스포트라이트 필터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첫 번째 프로필을 클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필에 대한 경력 사항, 그리고 지금 어느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보시고요. 마음에 든다. 그러면 저희는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할 겁니다. 이 프로필을 저장하시면 탤런트 풀 옆에 있는 파이프라인 탭에 쇼트리스팅된 형태로 내가 마음에 들어서 저장된 후보자가 한 곳으로 모일 거예요. 그래서 탤런트 풀로 다시 돌아가서 두 번째 프로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필도 좀 보시고 괜찮다. 그러면 또 세이브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후보자들을 쇼트리스팅 탭으로 보내는 작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프로필로 넘어가셔서 쭉 보시고 이 사람은 우리 회사가 원하는 인재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하이드를 하시면 됩니다. 하이드를 하게 되면 이제 이 프로젝트 검색 결과 내에서는 이 사람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검색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세이브하고 하이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졌어요. 왜 중요해졌냐면 저희가 탤런트 풀에 있는 recommended match라는 탭을 이미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AI 머신러닝 기능을 탑재해서 여러분들이 세이브하고 하이드하는 액션을 리크루터가 배워서요. 여러분들이 찾는 포지션에 더 적합한 인재를 매일 25개씩 추천드리는 추천 프로필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세이브하고 하이드하는 기능이 없으면 사실 저희가 배울 수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더 정교한 추천은 어렵게 될 거예요. 그래서 되게 빠르게 촉박하게 뽑아야 한다, 소싱을 빨리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필터 몇 가지 입력하시고 스포트라이터 입히신 다음에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25개 프로필 보시고 세이브하고 하이드하고 세이브하고 하이드 하시면 다음 날에 recommended match 탭에 25개의 프로필이 추천으로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 활용하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려요. 그럼 파이프라인 탭으로 가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소싱한 프로필들, 두 명의 프로필이 마음에 들어서 저장을 했는데 인메일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메일 같은 경우에는 오른편에 메시지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여기서 바로 인메일을 쓰실 수가 있고요. 벌크로 보내야 하는 경우, 벌크로 보내고 싶은 프로필 다중 선택하신 다음에 메시지를 클릭하시면 이 두 명의 후보자가 들어가면서 1대1로 벌크로 다 메시지가 보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이제 데이터를 확인해 봤을 때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개인으로 보냈을 때 사실 가장 회신율이 높아요. 왜냐하면 개인한테 보내는 이메일을 작성했을 때 조금 더 퍼스널라이즈된 컨텐츠가 이메일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서 네.
조금 되게 스트롱한 캔디데이트를 리크루터 통해 만났다. 그러면 벌크로 그냥 템플릿화된 이메일 쓰시는 것보다 조금 더 퍼스널라이즈된 인상을 줄 수 있는 코멘트들. 예를 들어서 이 후보자의 어떤 프로젝트, 이 회사에서 일했던 어떤 경험들이 이제 우리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짤막한 코멘트를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데이터 지금 전 세계에서 보내는 이메일 개수가 엄청난데 저희가 그 데이터들을 다 분석해서 가장 회신율이 높은 이메일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3월 24일에 두 번째 웨비나 세션 심화 교육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인메일 마스터 클래스라는 웨비나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메일 쪽으로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그 웨비나도 같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팔로업 이메일로 어떻게 등록하면 되는지 등록 링크도 같이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프로필한테 보낼 때마다 한 개 크레딧이 차감되고요. 매달 150 크레딧을 충전드리며 한 명의 그 후보자가 다시 답장해 준 경우에는 그 크레딧을 돌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분은 이메일이 크레딧이 차감이 안 되는 free to email이라는 기능이 떴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이분이 나는 리크루터 이메일을 그냥 모두 다 받겠다라고 유저 설정을 해주신 분이라 크레딧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두 번째 프로필로 한번 가서 이분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네, 이분은 보니까 지금 한 개의 크레딧이 차감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매달 150 크레딧을 충전드린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3월 달에는 우리가 오픈 포지션이 많이 없어서 이메일이 되게 많이 안 썼다. 그 잔여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3달 동안 계속 2월이 됩니다. 그래서 잔여 크레딧도 다 활용을 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고 잔여 크레딧은 이메일을 쓸 때마다 오른편 상단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시면 되고요.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그 후보자한테 보내면 uncontacted에서 contacted로 후보자가 자동으로 옮겨지며 답장을 준 경우에는 replied로 옮겨지게 됩니다. 또 아까 Q&A로 들어온 게 이 파이프라인 스테이터스 그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른편 상단의 프로덕트 세팅에 가셔서 커스텀 파이프라인이라는 곳을 클릭하시고 에딧 파이프라인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테이지별로 후보자를 관리하실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세팅에 가시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으로 들어온 게 리젝션은 템플릿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네, 가장 첫 번째로 다시 프로젝트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채용 공고 올렸을 때 그 스크리닝 퀘스천 조건 값에 안 맞는 사람들한테 자동으로 리젝션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 아울러서 그 해외에서 지원하는 경우 자동으로 리젝션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프로젝트 세팅에 가시면 네, 잠시만요. 네. 아까 이제 그 스크리닝 퀘스천 다시면서 그 템플릿에 커스터마이즈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리젝션 이메일 템플릿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 경우는 메시지로 들어가셔서 설정 버튼에 이메일 템플릿으로 들어가신 다음에요. 템플릿을 하나 만드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경우 템플릿 하나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설정을 하시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리젝션 이메일을 써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메시지 버튼을 클릭해서 템플릿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만든 템플릿을 바로 입력하시면 리젝션 이메일을 따로 이제 처음부터 쓰지 않으시더라도 템플릿을 활용하셔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이프라인 커스텀은 따로 패키지를 구매하는 건가요? 저는 따로 안 나와서요. 네, 이 경우에는 기술팀한테 로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편 상단 그 물음표 버튼 아래 Create a Support Ticket을 클릭하신 다음에 Custom Pipeline Enable을 요청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만일 지금 프로덕트 세팅에 갔는데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물음표에 Create a Support Ticket을 통해서 국문으로 요청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저희 한국인 지원문이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Q&A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크루터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도록 할게요. 오른편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대시보드 매니저 혹은 하이어링 매니저 혹은 다른 리크루터 유저를 초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동료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동료가 뜨게 되고 비저빌리티도 다 나누실 수 있어요. 사실 하이어링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비저빌리티가 소용이 없는 게 그냥 리크루터 프로젝트 폴더를 공유하면 리크루터 서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탤런트 풀은 아예 보시질 못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서 저장한 파이프라인 탭, 세이브한 프로필만 보실 수 있도록 설정이 됩니다. 근데 다른 리크루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그분은 리크루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풀 권한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풀 프로젝트, 서치까지 같이 할 건지 파이프라인 내에서 메시지도 보내는 것도 가능하게 할 건지 혹은 그냥 보기만 하는 걸 원하는 건지 여러분들께서 액세스를 다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적재적소에 이제 비저빌리티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인바이트를 하시면 오른편 상단에 이제 인바이트한 사람의 즉 이 프로젝트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쭉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저의 프레젠테이션으로 돌아가서 마무리를 하고 이번 세션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세션 참여하신 이후에 추가적으로 고급 심화 교육, 제가 따로 동영상을 찍어놓은 교육 자료가 있어서 그 교육 자료에 액세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요 링크를 같이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렸던 3월 24일에 열리는 인메일 마스터 클래스, 즉 후보자가 거부할 수 없는 인메일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팁이 좀 필요하신 경우에는 그 웨비나에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 에러,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리크루터 상단 물음표 아이콘 아래에 Create a Support 티켓을 통해서 한국어로 작성하셔도 저희 한국인 직원분들이 리크루터 에러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채널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가시기 전에 다음 세션으로 꼭 듣고 싶은 토픽이 있다. 그런 경우에 그 피드백을 남기실 수 있도록 제가 QR코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토픽에 맞게 웨비나 토픽을 정해서 웨비나 세션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사용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 많이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이 녹화본도 같이 업무의 참고차 확인하실 수 있도록 녹화본도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6분 정도 여기 웨비나에 남아서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질문들 다 어드레스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할게요. 질문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세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세션 통해서 꼭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있으신 분들만 남아주시고 질문 없으신 분들은 웨비나 종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